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아니죠. 업부론이죠, 업부론. 예, 그래서 업부론에서 19장 반국이에요. 근데 굴레 신생은 이치가 가장 미묘하다라고 해서 이거 1번 사례명전 4개를 하면서 했고요. 오늘 할 것은요, 아는 거 뭐예요? 이건 자식이 엄마를 구한다는 거예요. 식상제살격이요. 아주 특별한 게 그거예요. 오늘 사례명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조우영신이에요. 목일주가 겨울에 태어났으면요, 활을 써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아는 고모라는 건 설천기. 예, 우리가 지금 천기 누설할 때 이거예요. 예, 천기. 예, 아주 미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기를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설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이럴 땐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우가 필요한 목일주 또는 식상제살격 사주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게 제가 원문을 이렇게 1, 2, 3, 4 끊어 놓은 곳은 징의를 보니까 징의에는 이렇게 제목이 아주 반국하고서 이렇게 1번 이렇게 굴레신생 하나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뭐예요? 아는 고모 할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를 이렇게 딱 보면요. 예, 여기가 아는 고모예요. 자식이 엄마를 살리는 거예요. 능히 구할 수 있다. 설천기죠. 30번 각주 처리한 건 뭐예요? 징의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은요, 유시주는요, 원주는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뜻이 요대로 임시주로 내려왔습니다. 자, 임시와 그랬어요. 아능 생모지리는 부모나 생모나요. 수분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다. 시우로서도 논할 수 있다. 목일주 화를 쓸 때가 경우에요. 만약 목생 동령이면 하나면서 또한 메말랐다는 것이죠. 겨울에는요. 또 금을 그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수는 동금수라고 하면 필동, 금수를 만나면 반드시 얼을 것이고요. 풀통, 무엇뿐만 아니라 금이 능히 목을 극할 수도 없지만 수 역시 수 역시 뭐예요? 목을 극한다. 그 이유 얼었으니까요. 물이 어니까요. 필수 반드시 화의 극금, 화를 써서 금을 극하라. 해수 물을 풀어줘라. 지동 얼어 있는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화를 써서 세 가지 일을 하죠. 금을 녹이고요. 금을 극하고요. 물을 녹이고요. 그래서 목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일주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득 양화, 따뜻한 활약한 걸 만나면 발생한다는 것이죠. 화가 술을 만나면 극이 될 것인데 필수 토가 와서 지수, 토가 와서 딱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화생토 할 거 아닙니까? 화생토. 이거 내가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죠? 화조수국. 화는 술을 만나면 극이 행하는데 여기죠? 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생어, 춘초, 동진. 이건 뭐예요? 이 화가 초봄이나 그렇지 않으면 겨울이 다 됐을 때 축월이에요. 인월이나요. 그러면 목는 화허, 목은 어리고요. 화는 허하다. 비단 화는 기수, 물을 끓일 뿐만 아니라 또 목 역시 기수, 목 역시 또 술을 끓일 거 아니냐. 이럴 땐 반드시 토가 와서 지수, 물을 막아주고요. 배목, 목을 키워줘야만, 목의 정신을 키워야만 하느니, 즉 화가 얻어서 생하면 화득생하는 것이다. 목이 화득생한다. 이로써 목 역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토가 목을 만나면 상처를 입는데 생후, 춘말, 동초, 이거 보세요. 춘말, 동초예요. 봄의 끝이나
겨울 초 그러면 해월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춘말이면 어떻게 해요? 진월이겠죠. 그러면 목견토호, 목이 단단하고요. 토는 호할 거예요. 맞습니다. 종, 비록 유화, 화라도 불능, 생습토, 습토를 생할 수가 없으니 필수, 용금 벌목, 금을 써서 벌목을 시켜라. 즉, 이것도 토생금 아닌 거예요. 즉, 화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화가 유염에 불에 탈 것이요. 토득 생의, 토는 그걸 얻어서 생하게 되니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금봉화 하면 연, 단련될 것인데 생후, 춘말 초하, 봄 끝이나 여름. 그러니까는 이건 진월이나 4월에 태어나면 목왕화성, 목이 왕하고 화가 성한다. 반드시 화가 와서 극화, 수가 와서 반드시 극화, 화를 막아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능, 승목, 윤토라고 했는데 이게 승목이 아닙니다. 자목윤토예요. 예, 제가 승목이 참 이상하다라고 해서 징의를 찾아보니까 징의에는 31번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능, 승목, 윤토가 아니라 징의의 문목상 뭐예요? 징의에선 자목윤토로 되어 있어요. 승목윤토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마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자자와 습자를 착각해서 뽑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됐고요. 금득생이다. 수인한다. 토가생. 수는 뭐예요? 토가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어, 추동, 수가 만약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금은 많고 수가 약해질 것이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다 수탁이라고 해도 되죠. 토입 본방이라고 해서 이게 32번인데 토는 어디에 들어가냐? 본방 남서방이에요. 남서방. 예. 정남에서 정서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서지간이죠. 예. 거기에 들어가니 토가 들어가니 이능 색수 물을 막을 수 있다. 필수 목으로서 소토를 해서 쭉 수세가 통달할 것이다. 금과 같이. 그래서 무저격 막아질 수가 막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모자가 상의 서로 의지하는 정이 되니 위 안흥생모다. 그러면서 이게 30번 각주한 거 보면 또 징의에서는 뭐라고 그래 여기 더 성모자 상의 지정하서 위 안흥생모야. 만약 목생하추라고 해서 또 새로운 단락이 또 시작된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글자만 써놓고 해석은 제가 징의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목이 하추에 생하든지 화가 추동에 생하든지 금이 동춘에 생하든지 겨울이라 보면 수가 춘하에 생하든지 곧 휴수지위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스스로가 무여기 여유로운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찌 능히 생하지신 나를 생하는 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제극지 나의 신을 극하는 그걸 써서 비록 쓰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그걸 해갖고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는 고뭐 하는 거예요. 비록 일주로서 논하지만 사주지시는 모두 다 그렇다. 내가 위태로울 땐 자식이라도 나서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특수격으로서 이건 식신자살격이에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 강해서요. 네. 급한 게 살이에요. 그 이유가 이게 특수격으로 나와요. 프로그램에서요. 그러나 목과 화가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근데 특수격이 된 이유는요. 이렇게 병갑신 이렇게 돼서 특수격으로서 화를 쓰게 됐어요. 네, 그런데 철조 선생도 이 사주를요. 목화가 강해요. 프로그램에서는요. 왜? 이게 녹곡격이잖아요. 그럼 녹곡격이면 뭘 써야 돼요?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면요. 관을 쓰든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편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편관을 쓰지 않아도 식상을 쓰라고 또 자평진전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을 쓰든 편관을 쓰든
대운에 따라서 쓰면 된다. 그러나 특수격으로 프로그레션 읽고 있더라. 식상 제살격으로 나온 사주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심해첨 선생 격국론까지 좀 읽어 드릴게요. 춘초에 목이 어리다. 그렇죠? 예. 쌍충 인녹이, 그 인이 녹인데, 간목의 녹인데, 서로 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은 충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시, 경투, 경금이에요. 그래서 투, 경금했어요. 그래서 목은 금견, 목은 어리고요. 금은 단단해요. 전례, 모두 의지하는 걸 병하다. 공생, 인왕, 이망했어요. 또 인목이에요. 그래서 우묘, 더욱 묘한 것은 오행에서 무수, 수가 없다. 그 수가 없다는 것은 화를 살려주는 것이죠. 위, 아는구마다. 사, 경신지금, 경신지금으로부터 불상간목, 간목을 상하지 않게끔 화가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 사운에 대해서 병화, 록지를 하니 중향방이고요. 경호운은 발갑을 했어요. 그러나 신미운은 사현질까지 됐지만 이 임신대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신미대운서부터 현에 재상이 됐어요. 그래 현감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꼬리는 건 경금이 개두가 됐어요. 이때 개두가 되고요. 그러나 신미대운까지도 갈 겁니다. 그러나 임신대운이 되면 들어와서 병화를 끄고요. 인신충, 삼충이 일어나서 끝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불승불천, 더 이상 진급이 안 됐어요. 임신운이 되면 부단, 산호칭 등 배설길도 어렵겠지만 역시 공, 두렵다, 불록, 이렇게 해서 아마 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게 보면 예단을 하신 겁니다. 예단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명주는 중주자인 철천님보다 아랫사람인 듯하다. 마지막 부인 역공불록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월의 간목일주지만 주의 포진하고 있는 금호행이 편관이 포진하고 있어 일주와 위기감이 쌓여있다. 그러나 묘한 사주의 구조로 시지오화와 일지의 신금을 위협하는 동시에 시간의 경금을 위협하고 있다. 아는 구모예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운마저 비겁대운 식상대운으로 흘러 호운이지만 천간으로는 구기신운이 금토운으로 흐르기에 불승불천했다. 임신대운은 서로 칭등할 뿐만 아니라 불록 죽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했죠. 오행책론으로는요, 목 4.3, 화 4.3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목화가 강해서 이 사주는요, 금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목화가 강해서요. 근데 토가 없어요. 물론 수능 프로그램에서는 철조 선생은 없다라고 했지만 지장간 쪽에 1.4는 있네요. 프로그램에서는 특수격으로 나오죠. 식상 제살격이 되었다. 역시 정단 선생님의 이론인 적천수 천미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자, 녹곡격을 읽어 드릴게요. 걸럭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격상신을요, 다 써요. 녹곡격에서는 재관살식을 써요. 격상신을요. 그래서 양간일주가 음간일주를 구분해서 양간은 양인이라고 그러고요. 음간은 걸럭올검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치운론에서요. 치운론에서 이렇게 해서 편관성이 많아 중화론은 식상성을 용시로 한다. 역시 심해점 격국론 치운론에서요. 녹곡격은 식산을 상신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재운이 가장 마땅하다. 재운 써도 좋아요. 살은 역시 꺼리지 않아요. 인으로 가면 길하지 않죠. 녹곡격이니까 인으로는 안 좋아요. 관성에 투출하면 불미하다라고 했어요. 이때 쓸 때, 식상을 쓸 때는 관성에 투출하면 안 되죠. 여기 관성은 없습니다. 칠살이 투출했으니까 식상을 쓰는 거예요. 참 좋은, 이렇게 하면, 녹곡격 같은 경우는요, 대강 억부로라고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자, 한번 봅시다. 특수격이 나오는지. 아닌가요? 365번인가 보네요. 사람 명조.
예. 식상제살격으로 나와요. 화체 화목용조네요. 화가 강해도 화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이 더 강합니다. 저사준. 목과 화가 목이 조금 더 강하죠. 화보다요. 화체 화목용조인가요? 화가 화목이 같았었나요? 네. 한번 볼까요? 얼마인가? 4.3, 4.3 똑같네요. 네. 화체로 봤네요. 왜냐면 왜 화체가 될까요? 목생화하니까 화가 더 강하겠죠. 네. 그래도 쓴다. 그 이유 식상제살격이기 때문에 일주를 공격하는 살이 너무 강해서 급한 대로 먼저 식신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아는구머라고 했으니까 이건 병화가 용신이겠죠. 그러면 결국 수체에서 토화용조니까요. 술토도 쓰겠어요. 네. 그래서 토화용조의 저 병화를 지금 지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재성이나 식상을 써야 되겠죠. 네. 식상이나 재성을 쓸 수밖에 없죠. 네. 인비는 못 씁니다. 관도 못 쓰고요. 관을 쓰게 되면 인수가 강해지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을목생어 중동이에요. 수가 만나서 상이 돕는 자리에 있다. 여기 이렇게 자진수국을 신진수국을 이루고 있죠. 연구해 보면 겨울에는 뭐예요? 조불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동조불무라고 해서 겨울 나무는 마르고 감목도 말라되는 뜻이 불무 무성하지 않죠. 쓸쓸하죠. 낙엽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지류에서 서방이다 이거 다. 그렇죠. 신유술 제살사령하니 재성과 살이 사령해서 희귀 병화 병투 병화가 두 개가 투출한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즉 금불안 금이 차갑지가 않다라고 해서 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든 말든 수부동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수는 얼지 않았다. 한목 향양한다. 그렇죠. 아는구모다. 예. 위인성정이 강계하다. 그러면서 수재 경영. 이 사람 벼슬을 안 하고요. 돈으로 간 거예요. 재물대라 간 거죠. 규모 출석. 규모가 일본 세속적인 것보다 투출했다요. 창업해서 10여만이라. 그 불리어 서양자. 글공부가 약한 것은 뭐였냐 하면 술토를 쓰는 거예요. 쓰긴 쓰는데도 생살 배인하고 있죠. 재성이니까요. 살을 생하고 인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고야라 라고 했죠. 대운이 살린 명주예요. 동주달에 태어난 을목일주가 지지가 꽁꽁 얼어붙어 생장력을 잃고 있는데 병화, 시간의 병화, 시지의 술중, 정화, 통근에서 아는 근무 역할을 하고 있다. 글공부가 불리한 것은 술토가 생살 배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무게중심 오행 체험론을 보면요. 수오행이 5.0이에요. 목 1.3, 화 2.0, 토 0.0이고요. 금오행이 3.8이에요. 수차 토화영조에서 토행은 부재불량하죠. 0.0이니까요. 그래서 차중조일 화오행을 용신에 목 희신이 되고 대운 역시 화목대운으로 호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마 인수격은 이거 필요도 없죠. 왜 인수격은 필요가 없을까요? 인수격에서도요 반드시 상신 구신은 있지만 일주가 강하든지 인수가 강하든지 하면 불수태가 지나치게 강한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격국론에서 얘기하셨어요. 불수태가다. 태거한 걸 근심하지 말라. 다른 걸 쓰면 된다. 라고 하셨어요. 366번입니다. 그럼 결국 격국론에서도요, 거의 치욕론에 들어가면 거의 비슷해져 가요. 물론 상신과 구신이 있는 거는요, 그걸 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불원에서도 상신과 구신은 있으면 좋죠. 용신을 돕는 게 시신이죠. 그게 바로 상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용신을 쓰는데 막아줄 건 뭐 있냐라는 게 바로 용신의 구신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신과 구신론이 꼭 격국론과 불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네, 지금 어린 나이 20살 좋은 때예요. 지금 좋아요. 네, 쭉쭉 나가네요. 창업을 해서 돈 벌 사주다라는 거예요. 이 대운까지 좋습니다. 갑대운까지 좋은 거예요. 이 신대운 대운 이제 큰일 나죠. 네, 천간으로 임계수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저 갑을목이 있어서 병정화가 그렇게 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지지가 우선 대운은요 지지를 먼저 보죠. 네, 그래서 목화 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